윤석열과 김건희가 체코 가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데, 자, 이상한 게 있어요.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 2024년 9월 19일 천년의 역사가 서린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기원합니다. 김건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나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대통령 직거리를 하고 있죠. 대통령을 참칭하면서 여러 직거리를 하고 있죠. 대통령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칭하는 김건희. 예전 사진인데요. 이렇게 서명하는 장면들. 과거에도 보니까 2023년도 4월 27일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라고 참칭을 한 적이 있네요. 보니까 블레어 하우스, 미국에서 서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는 똑바로 서명을 했네요.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렇게 참칭을 하면 안 돼요. 배우자라고 분명히 쓰는 게 맞습니다. 하도 대통령 직거리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참칭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참칭죄입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윤석열이 체코에 간 게 지금 체코 원전 수출을 했다라고 지금 24조 잭팟을 터뜨렸다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자랑을 해놨어요. 국힘당에서는 전국에 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치적으로. 윤석열이 맨 처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원전 기술, 원전 수출하겠다고 막 떠버리고 다녔잖아요. 원전 뭐 수사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폐쇄한 거 가지고 1호기 폐쇄한 거 가지고 수사도 하고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지가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랑질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볼게요 한번. 체코 대통령 윤 면전서 최종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토로. 하지만 윤은 다 해결된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 기업 지적재산권 문제 미해결 등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축배를 마실 때가 아닙니다. 급하게 날아갔지만 지금 문제가 크게 터졌어요. 지금.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급하게 체코로 날아가는데 자, 체코 기자가 물어봐요. 자,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떠버리고 있고 저희는 믿고 있다. 혼자 믿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해결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파벨 체코 대통령의 말 반격 볼게요. 즉각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윤 대통령이 긍정적 전망에 바로 찬물을 끼얹었답니다. 내년 바벨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면서 굳이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 최종된 게 아니에요.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종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지만은 나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하고 해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 얼마나 돈을 많이 달라고 하겠어요. 이 기술이 원자력 기술이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라니까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또 미국 정부의 허락도 못 받았어요. 원전 기술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둘 다 지금 요원하다니까. 정부 관료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대통령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상황이라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원전 수출 문제가 플랜트 수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핵 피확산 문제에서부터 지적재산권 소송까지 걸려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밀하게 미국과 협의하고 있답니다. 라면서 협상의 딜레마를 토로했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야권의 공격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예견됐던 일로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답니다. 또 아직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체코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윤 정부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답니다. 또 미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국에 방문해서 원자력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라고 성명서에 서명까지 했어. 그런데 아직도 해결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수출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자, 또 한 가지 문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사업비 부족분 15조 원이 돈이 없답니다. 체코가. EU에서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개인적 소견인데 또 한국에서 대출해 줄 것 같아요. 한국 수출입은행이 있잖아요. 한국 무기 수출할 때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저리로 10년, 20년 거치 몇 년 저리로 대출해 줬다고요. 똑같아요. UAE 당시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바라카 원전 건설할 때도 대한민국 대출을 다 해줘서 우리 돈으로 대출해 주고 우리 돈으로 다시 건설한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왜?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 막 해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떠벌려야 되잖아요. 자랑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해서 24주년 잭팟을 터트렸어요. 라고 자랑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4조 원도 아니랍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받게 되는 것은 10조 원 내외래요. 보니까. 또 현재 물자를 다 써야 되고 현재 또 여러 근로자들도 채용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 또 현지 체코한테 원자력 기술까지도 이 원자력 건설 기술까지도 이전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한 거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받게 될 것은 10조 내외인데 24조로 떠버린 것도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김태효 이자는 아무리 봐도 일본의 밀정 간첩 같아 보니까. 김태효 체코서 또 도마 혼자서 경례 거부 네티즌 발칵 아무래도 간첩 같음 섬나라로 가라.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 이래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안보실 제1차장이랍니다. 대단하죠. 아무리 봐도 괘씸해요. 오늘 김태효의 이 간첩 행위들 밀정이라는 증거들을 제가 하나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체코에 도착해서 환영식 행사를 하는데 지금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태극기를 향해서 지금 다 나머지 관료들은 참석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데 이 김태효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자, 두리번거리까지 해요. 옆에서 다 손 올리는 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슴에 손을 얹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수없이 연습을 하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요새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항상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데 이 두리번거리면서까지 다 주변 사람들 지금 가슴에 손 얹는 거 확인하고까지도 뻔뻔하게 대한민국 안보실 1차장이라는 작자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밀정이 아니에요? 간첩 아니에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대한민국 관료가 애국가가 나오는데도 손을 얹지 않고 부동자세,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이 더 생긴다는데 이는 매국심이 더 생기나 보네. 나의 조국은 따로 있어. 뭐 이런 거 아닌가? 나의 조국은 일본입니까? 당신의 조국은 일본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신분 세탁한 일본인이라며 그런 말이 왜 생겨났겠어요? 김태효는 일장기가 아니라서 경의를 안 한 겁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간첩 같음 섬나라로 가라 반국가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작자가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자, 윤석열과는 동네 주민이었고, 자, 아쿠도비스타 주민이었죠. 과외 교사였고, 윤석열의 과외 교사였답니다. 이 외교 안보 쪽, 이런 쪽을 수시로 지도한 걸로 알려졌고, 또 술 친구랍니다. 안보실장이 3번씩이나 바뀌는 동안에 김태효는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보실장 역할을 김태효가 한 거죠. 뒤에 숨어서 한 거예요. 안보실장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그 뒤에서는 지금 안보실장 역할을 한 겁니다. 보니까. 자, 대한민국 안보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대일 관계, 대북 관계, 또 대중국 관계, 미국 관계 다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의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은 김태효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극우적 인식과 친일 사관의 내력을 짚어보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유명인이 교수님께 살짝 저희 집안도 원래 일본인인데 8.15 이후 한반도에 남은 겁니다. 라고 동병상련이라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자, 일제가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다가 무력 점거를 하다가 떠났죠. 떠났는데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아직도 이 한국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토외라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그 자손들이 수백만 명이 돼 있다니까. 이 토해가 누군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나는 다 의심스러워요. 천공도 그러고 이 김태균이라는 작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의심스러워요. 그 집안이 어떤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어머니는 누구고 할머니는 누군가라고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심스럽다니까. 다 하는 짓거리가 일본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자, 이 김태균이라는 작자는 일본 문무성 국비 장학생 출신입니다. 낙하손해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어요. 낙하손해 수상이죠. 차세대 지도자상. 그러니까 일본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아무나 주겠어요 이게. 이명박을 지지하는 모임에 있었고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에 선정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일본 문무성 국비 장학생 있죠. 윤석열 아버지도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생각하는 거죠. 자, 박근혜 정부 때 학교로 돌아갔다가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일 군사정보 협정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논란이 돼서 사퇴했어요. 그때 군사 기밀을 41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지가 벌금을 유죄를 판결을 받게 해놓고 나서는 지가 사면 복권해서 윤석열 정부에 다시 데리고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미친 거죠. 지가 수사해서 유죄 받게 해놓고 지가 사면 복권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김태효 기획관 논문 논란. 자, 김태효 논문이 이거예요. 이자가 왜 간첩인지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유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해라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논문을 써가지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그 당시에 2001년도 2006년도 두 편의 논문에서 주장을 했다. 자유대가 한반도에 유사시에 개입해서 한반도에 상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니까 김태우가. 자, 논문 두 개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 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일본 최고 전문가라는 거야. 일본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이런 거 연구한 거 아닌가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을 해야 일본이 맘대로 남침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개벽다고 논립니까?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한국이 일본한테 먹힐 때도 군대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1910년도 한일 합방 이전에 5년 전에 미리 군대가 들어왔다고요. 여러 명목을 내세워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일 합방 되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알러지 반응이 있다니까요. 이걸 주장한 자가 누구예요? 김태우잖아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라는 개벽다구 논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미친 작자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요? 이런 주장을 빤빤하게 하는 자를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최고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한반도 유사시 제한 또 한반도 유사시에 제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대피 및 구조 활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유대가 제주도 부산에 상륙해서 일본인들이 피난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밑에 보세요. 한반도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유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 정부의 허가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정 간첩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국가안보실 차장의 최고의 자리에 갖다 앉혀놓은 윤석열 정부.